자, 반갑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특강 관악구 편 수학 강사 최호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앞에서 빨간색 책자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설 강의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학 원더쌤이 해설 강의를 진행해서 올려놨어요. 자, 거기서도 그 기출에 대한 경향에 대해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그 수학 원에 대한 해설 강의 맨 앞부분을 자세한 상황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확률과 통계를 진행할 건데, 자, 확통은 단위 실수가 작아서 그런지 약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더라고요. 자, 왜냐면 쌤이 여러분들의 5월 달에 쳤던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과서에 나온 개념들을 위주로 출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쌤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매칭을 시켜봤더니, 자, 교과서의 예제, 유제, 그 다음에 중단원 그 평가 문제 있지? 자, 그 문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 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기말고사도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그다지 없어요. 자, 근데 쌤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래야 돼? 우리의 목표는 기말고사를 잘 보는 건데, 그럼 기말고사의 수준에 맞춰서 기말고사에서 어디에서 출제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쌤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해설 강의를 다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치? 자, 이 확률과 통계 파트는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쌤이 수학 1에 대해서만 라이브를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단위수가 크고 메인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게 낸다면 수학 1에서 어렵게 내겠죠. 그치?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해설 강의 진행하면서 자,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기말고사 대비는. 자, 첫 번째로 자, 주머니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자, 이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여러분들 확률 문제가 지금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 자, 그때 항상 뭐뭐 할 때 끊어주세요. 뭐뭐 할 때. 자, 뭐뭐 할 때까지 끊으면 거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자, 또는 얘가 뭘 나타내? 좀 용어가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배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표본 공간을 여기서 딱 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나는 7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뽑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인 뭐가 들어가야 돼? 7개 중에서 3개 뽑을게 이 말이죠. 자, 그때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뽑아야 된대요. 자, 흰 공은 총 몇 개 있었는데요? 4개 있었어요. 그래서 4개 중에서 나 몇 개 뽑으면 돼? 2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자, 검은 공은 지금 3개 있었고 그 중에서 하나 뽑으라고 했으니까 31. 자, 뽑기만 하니까 조합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정답 구하면은 밑에는 35가 나올 거고, 자, 기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6 곱하기 3이니까 18.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2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얘도 예제로서 문제 출제됐던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도 다 예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자, 뭐뭐 할 때까지 끊었을 때 거기까지가 표본 공간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분모에 들어갈 그 수학적인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까지 되는 거죠.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봤을 때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3장을 카드를 뽑을 때 뭐 한다고? 뽑을 때. 자, 몇 장 중에서요? 10장 중에서 3장을 뽑을 때. 그러면 나는 확률을 구할 때 밑에 10, C3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위에 뭐가 들어가냐 살펴볼게. 자,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가장 작은 수가 4. 자, 그러면 나는 카드를 3장을 뽑을 거예요. 자, 3장의 카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4라고요. 근데 그 4라는 놈이 가장 작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보단 커야 돼? 4보단 커야겠네요. 그럼 뭐 있어? 5, 6, 7, 8, 9, 10. 6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2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C2가 들어가는 거죠. 자, 4가 가장 작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확률을 구할 때 4보다 큰 6개 중에서 2개만 뽑아주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밑에 거 계산해 볼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6이죠. 6은 올려서 적을게요. 자, 6C2는 15죠. 자, 그러면 약분할 때 계산. 자, 봐봐. 얘는 뭐야? 5 곱하기 3이지. 그럼 봐봐. 5 사라지죠? 2 남지? 2 사라지죠? 3이지.
3, 3은 9니까 다 사라지네요. 그래서 정답 8분의 1 돼서 5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1번과 2번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지. 뽑을 때 이렇게 때라고 돼 있을 때 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고 걔를 통해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결국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앞단원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실제로 확률 구할 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대.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3번에서는 조금 1번과 비슷하긴 한데 할 말이 있어요. 자, 흰 바둑돌 3개와 검은 바둑돌 2개가 들어가 있는 통에서 동시에 2개의 바둑돌을 꺼낼 때 또 뭐라고 돼 있어? 뭐뭐 할 때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예요. 자, 그런데 흰 바둑돌이 여기 체크 적어도 1개. 자, 저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기말고사 직전까지 왔으니까 충분히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적어도 하나. 자, 1개 뽑아도 오케이. 2개 뽑아도 오케이. 자, 그럼 난 얘를 통해서 뭘 풀어야 된다? 아니, 흰 바둑돌 적어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흰 바둑돌 하나 뽑아도 돼요. 그 다음에는 흰 바둑돌 2개 뽑아도 돼요. 맞아. 그럼 흰 바둑돌 하나 뽑는다는 소리는 남은 바둑돌은 뭘 뽑는다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검은 바둑돌 하나 뽑는다는 소리겠죠.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난 최대 2개 뽑을 거니까 흰 바둑돌 2개 뽑을 때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뽑는 개수가 되겠지. 자, 그럼 나 몇 번 풀어야 돼? 2번이나 풀어야 돼요. 2번 풀래? 2번 풀까? 풀어도 괜찮은데 2개 풀기에는 조금 귀찮은 것 같아. 왜 귀찮냐고 생각했냐면 솔직히 1번, 2번 이외의 상황을 잘 봐봐. 흰 바둑돌은 아예 안 뽑거나 최대 몇 개까지 뽑을 수 있는 거야? 2개까지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난 이것 이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결국 흰 바둑돌 아예 안 뽑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야? 검은 바둑돌 몇 개 뽑는 거? 2개 뽑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흰 바둑돌을 뽑을 수 있는 경우로 봤을 때는 아예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이게 전체야. 근데 난 그 중에서 뭐 뽑으라고요? 얘 제외한 1번과 2번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때? 3개 중에 2개 구할래? 아니면 3개 중에 하나 구할래? 그럼 당연히 3개 중에 얘만 구해서 내가 구하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빼는 게 좀 더 귀찮지 않겠죠. 좀 더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겠지. 자,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나는 뭘 이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한다. 자, 무조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사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봤을 때 총 3개 중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게 2개나 되잖아요.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차라리 귀찮으니까 반대 거 빼자. 그래서 확률의 전체 합은 1이잖아. 그럼 1에서 빼는 거예요. 뭘 빼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거? 이거. 검은 공 2개 뽑는다. 그럼 아까 때 할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뭔지는 파악을 해놨잖아. 자,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데 자, 검은 공 2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의 1을 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 10분의 9 이렇게 되니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에서는 적어도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주의해 줘야 된다는 거. 얘를 통해서 뭘 이용하자? 여사건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요 정도의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서 자, 4번은 어떤 동아리에서 여학생 4명, 남학생 3명 후보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데 자, 그때 뭐 한대?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7명 중에서 3명의 후보를 뽑는다고 돼 있었어. 자, 그때 뽑힌 학생들이 모두 다 남학생이거나 모두 다 여학생일 경우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뭐 이거나 자,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또는이죠. 자,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했을 땐 그치, 합집합이죠. 그래서 지금 A, 즉 모두 다 여학생인 경우를 내가 A라는 사건이라고 할 거고 모두 다 남학생인 경우를 B라는 사건이라고 놔볼게. 자, 그러면 결국 P, A 합집합 B 즉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통 얘 구할 때
A라는 집합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거기다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뭐 빼요? 중복되니까 빼기 두 개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빼죠.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머리를 굴려, 머리를. 모두 다 남자가 뽑힌다. 모두 다 여자가 뽑힌다. 중복될 수 있어? 그럼 세 명이 동시에 남자면서 여자가 된다?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자, 따라서 얘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무슨 사건이야? 서로 겹치지 않아요. 중복될 리가 없어요. 그런 사건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4번 문제는 배반 사건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여학생, 모두 다 남학생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빵. 그럼 굳이 구할 필요 없다. 배반 사건이니까 뭐 하면 돼?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 뽑힌 학생이 모두 다 여학생의 경우, 아까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해놨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7명 중에 3명 뽑는다 했었고, 자, 그 중에서 4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모두 다 여자가 되겠죠. 자, 플러스, 자, 뒤에 있는 것도 똑같죠. 7C3에 남학생 3명 중에서 3명 뽑는다. 그치? 자, 그럼 분모는 35가 될 거고요. 4에다 1을 더하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약분되니까 정답 7분의 1 돼서, 아이고, 3번이 답이 되겠지. 자, 4번에서는 배반 사건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출제 의도로서 문제를 낸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5번 들어가 볼게요. 5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느 회사에서 전체 사원들이 이용하는 휴대기기를 조사한 결과, 자,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원이 전체의 5분의 3.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전체의 5분의 3. 뭐가 문제야? 전체 인원수를 모르니까 결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원수도 몰라요. 자, 그럼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사원은 전체의 4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 때문에? 전체라는 그 인원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읽어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모두 둘 다 사용하는 사원은 전체의 20분의 1. 지금 근데 못 푸는 이유는 뭐야? 전체 인원수를 모르니까 각각의 인원수도 다 모른다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정리를 해보면 전체 인원수를 알아야 저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겠네. 즉 무슨 말이냐? 자, 전체 인원수는 지금부터는 나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되는 거네요. 맞지? 자,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전체 인원수에 대한 힌트는 없어요. 즉 언급이 이루어져 있다, 안 이루어져 있다?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하는 실전적인 행동이 있죠. 자,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은 미지수를 놔야 됩니다. 미지수를 놓음으로써 그 필요한 정보들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보통 뭐라고 놓을까? 보통은 X라고 놓고 싶겠지. 근데 나 X라고 안 놓을 거예요. 왜요, 쌤? 그러니까 확인해 볼게. 전체 만약에 내가 X라고 놨어. 그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원은 5분의 3X 이렇게 되죠. 5분의 3X? 뭐 X가 뭐라고 나온다면, 얼마라고 나온다면 약분이 되니까 자연수꼴로 떨어지긴 할 텐데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는 분수꼴로 돼 있죠. 불편해.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자, 얘를 만약에 전체를 X라고 둔다면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사원은 전체 몇 명? 4분의 1X요. 얘도 분수꼴이라 좀 불편해. 얘도 마찬가지로 20분의 1X요. 불편해. 자, 그래서 뭐 할 거냐? 나는 분수를 없애주는 그런 방향으로 미지수를 잡을 거예요. 얘도 없애고 싶어. 얘도 없애고 싶어. 얘도 없애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저 분모들을 다 없앨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내가 미지수를 설정해주면 약분되니까 분수꼴은 안 나오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 얼마야? 20이요. 자, 따라서 나는 20x를 전체 인원수로 잡을 겁니다. 왜 20x로 놨냐? 분수꼴이 사라지도록 만들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0x, 여기도 마찬가지로 20x 이렇게.
자, 그럼 잘 생각해.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인원은 약분되니까 12x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수꼴은 안 나오니까 문제 풀이하기가 조금은 쉬워지겠네. 자, 그러면 얘는요, 약분되니까 5x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 사용한다? 얘는 간단하게 x명 나오겠네요. 그때 문제 계속 읽어봐 볼게. 자, 이 회사의 사원을 한 명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뭐라고? 때 여기까지가 뭐? 표본 공간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야. 자,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20x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에서 분모에 들어갈 인원수죠. 즉 인원수이자 경우의 수죠. 왜냐면 얘네 중에서 한 명 선택한다 했으니까. 자, 그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나는 밑에 인원수는 알았으니까 뭐만 하면 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인원수만 알면 위에 적으면 끝나죠. 자, 어떻게 구해? 스마트폰 12x, 태블릿 PC 5x 더하면 17x. 근데 두 개가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만큼 빼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글로 적을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원수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인원수를 더했더니 중복이 되더라. 그래서 뭘 빼는 거야?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도 사용하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어? 얘가 모두라는 단어로서 표현이 됐죠. 자, 그러면 얘 12x, 5x, x 빼니까 얼마? 또는 즉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인원수는 16x가 되는 거죠. 선생님, 저 그래봤자 x값 모르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자, 이 문제 봐봐. 무슨 꼴이야? 분수꼴이에요, 분수꼴. 자, 무슨 꼴? 분수꼴이라고. 자, 분수꼴의 장점이 뭐야? 약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x값은 모르지만 지금 뭐 어떻게 됐대? 이 분자에도 x가 있고 분모에도 x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 될까? 약분 처리된다고요. 그럼 남는 넌 누구밖에 없어? 20분의 16밖에 없으니까 정답 5분의 4로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겁니다. 됐지? 자, 이 문제 조금 길게 쌤이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되는 거 첫 번째,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인데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뭐 하자? 미지수 놓자가 되는 거고. 자, 그때 x라고 놓지 않고 20x라고 놓은 이유, 각각의 인원수를 간편하게, 즉 분수꼴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소 공매수를 곱한 20x를 구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수꼴이니까 약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굳이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까지 되는 거지. 됐죠? 자, 5번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6번 들어갈게요. 자, 6번 지수, 해리, 향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한 번 운동하기로 했다. 자, 세 명이 각자 요일을 임의로 선택할 때, 또 때 나왔어. 자, 뭘 그렇게 계속 때가 나온다냐? 자, 금요일까지 했는데 월요일부터 여기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택이 가능하니까 자, 지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5개. 그 다음에 해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5개. 그 다음에 향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5개.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어떻게 하래요? 적어도 앞에서 봤던 거죠.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을 선택할 확률. 그럼 잘 생각해봐.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을 선택한다. 그러면 2명이 같은 요일을 선택해도 되죠. 자, 또는 3명이 같은 요일을 선택하면 되죠.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다 구할래? 선생님이 앞에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사건을 생각해 보려는데 얘의 여사건은 뭐지? 한 명만 같은 요일 선택할 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다 다르게 요일을 선택할 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푸는 게 좋아? 아니면 모두 다른 요일을 선택할 때 얘를 푸는 게 좋아? 얘가 훨씬 더 낫죠. 왜? 2번 풀어야 되잖아. 그냥 한 번만 풀면 되잖아.
자, 그럼 무슨 말이야? 모두 다 다르게 요일을 선택할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요. 어디에서? 전체 1에서. 그럼 봐봐. 지수가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선택했어요. 5가지. 자, 그 5가지 중에서 지수가 선택해내는 그 요일에는 해리는 선택을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에 해리가 선택할 때 몇 가지?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향이는 앞에서 2명이 미리 선택했으니까 3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25분의 10인데 1에서 뺄 거니까 정답 25분의 13 돼서 4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요.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할 때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자, 뭐 할 때까지?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 택한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100가지. 자, 그 다음에 6과의 서로서를 선택해야 된대요. 그럼 서로서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네. 자, 서로서는 두 개의 숫자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무슨 관계야?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야? 똑같은 약수를 가질 수 없다. 절대 서로 나눠질 수 없는 수들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서로서라는 말은 6의 입장에서 서로서 보라는 거고 6이라는 것은 얼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누어지지 않으려면 결국 서로서는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맞지? 자, 동시에 3의 배수도 되면 안 되겠네. 뭐뭐가 안 돼. 얘도 안 돼. 안 돼. 이래버리면 진짜 풀기 싫어져. 자, 그래서 얘는 풀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풀 거야? 여사건의 확률로 풀 겁니다. 자, 부정이 많게 되면은 여러분들 풀기가 좀 귀찮아져요. 자, 따라서 뭐 쓴다? 여사건의 확률을 쓴다. 자, 그러면 여사건 써볼까? 부정하라는 소리죠. 2의 배수 안 돼의 부정이니까 2의 배수 2의 배수.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다의 부정이니까 3의 배수. 자, 그리고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됐어요. 부정하면 교집합의 의미하니까 부정하면 합집합, 즉 또는의 관계로 바뀌겠죠. 그럼 난 뭐 하면 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그 개수를 빼주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내가 찾고 싶은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해볼까? 2의 배수인 거는 1부터 100까지 몇 가지? 500이래. 50까지. 자, 3의 배수는요? 33가지. 100을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더하면은 답이야? 중복되잖아요. 또는이잖아요. 합집합이잖아. 확률의 덧셈 정리처럼 마지막에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빼줘야겠죠. 즉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누구? 6의 배수를 빼줘야겠죠. 그럼 6의 배수, 즉 100을 6으로 나누면 16. 그래서 16개를 빼줘야겠지. 그러면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의 확률을 구하기 전에 또는 관계에 적혀있는 이 숫자의 개수부터 파악을 해봐야겠지. 이렇게 빼면 17개, 즉 67개가 나옵니다. 그럼 난 여사건의 확률 푼다고 했지? 자, 전체 1에서 빼야죠. 누구를? 지금 100개 중에서 67개가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놈이잖아요. 그럼 빼게 되면 100분의 33이 되죠? 자, 그러면 33, 100이니까 두 개 더하게 되면 133 나올 거니까 정답 2번 체크해주면 되죠. 자, 적어도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전형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어떻게 줬어? 상황상으로 내가 여사건을 쓰는 게 좀 더 편하겠다를 상황상으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 거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6과 서로서, 뭐 숫자는 바뀔 수 있겠죠. 뭐 볼까? 12와 서로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사건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만 있다면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갈게요. 자, 8번은 독립과 배반사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그 두 개에 대한 성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겠네. 자, 세 사건 A, B, C에 대하여 A와 B는 배반이래요. 배반이면 뭐가 특징이야? 교집합이 빵이다. 교집합의 확률 빵이다. 우리 이용할 수 있고. 자, 서로 독립이래요.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A, C가 독립이면 A 여집합 C도 독립이고요. A와 C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A 여집합 C의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즉 각각의 여집합과 이 집합 사이의 모든 관계도 다 사건들이 독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상황에서 독립이라는 것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A와 C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두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뭐로 표현돼? 곱으로써 표현이 되죠. 얘가 가장 잘 많이 쓰이는 지금 수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독립이라는 걸 정의를 써보면 이거죠. 독립 말 그대로 전혀 서로 관계가 없다 이 말이니까 A가 일어나든 C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나든 자, C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일어나든 아무튼 다 같다. 무슨 말? C와는 관계없어요. 이 말이죠. 그치? 그래서 정의고 예로부터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튀어나오게 된 성질이 이건 거죠. 그럼 분명히 난 빨간색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 이거 뭐야? 뭐 할 거야? 교집합, 아니 곱으로 바꿔야죠. 교집합이니까. 그럼 P, A, 교집합 C는 P, A 곱하기 P, C로 바뀌겠죠. 얘가 3분의 1. 근데 C에 대한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P, A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조건 확인해야지. 두 개는 배반 사건이라고 했는데 배반 사건이니까 합집합에 대한 확률 자체는 즉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은 그냥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면 끝나죠. 맞습니까? 이거 앞에서 구했잖아요. 3분의 2라고. 그럼 3분의 2에서 뭘 더해야 4분의 3이 되니? 를 물어보는 거니까 넘어와서 빼면 되죠. 자, 따라서 PB는 통분 12분의 9에서 8을 빼니까 1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구하라는 거 PA 즉 3분의 2에서 12분의 1을 빼라는 거죠. 그럼 얘 통분하면 12분의 8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2분의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사실상 8번인데 지금 주관식처럼 나와 있죠. 자, 쌤이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자, 보기를 빼먹었네요. 자, 그래도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독립, 그 다음에 배반이라는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측면,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계산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번 들어갈게요. 자, 9번 봤더니 준섭이와 향선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 한다. 학생들이 임의로 설 때 그냥 학생들이 다 일렬로 선대요. 경우의 수 얼마? 전체 경우의 수는 5패. 자, 그때 준섭이와 향선이가 이웃하게 됐네. 이웃. 자, 이웃하라는 소리는 붙어 있어라. 즉 하나 취급해주면 되죠. 그럼 5명이 있었는데 2명이 하나 취급되니까 실제로 몇 명 취급되는 거야? 4명 취급되는 거니까 4명 줄 세운다 4패. 근데 그럼 뭐야? 이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2패 곱해줘야죠. 그럼 5팩분의 4팩이니까 다 날라나고 밑에 5 남을 거고 위에는 2 남겠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시험에 출제됐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가볍게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런 걸 떠올려야 되구나. 내가 여기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요렇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쌤하고 같이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 자, 10번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번 던질 때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2번 던진대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6가지. 6 곱하기 6이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 확정. 자, 그때 첫 번째로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1 또는 마이너스 2 돼 있지? 자, 또는이니까 뭐야? 합집합을 의미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 근이 -1이면서 동시에 -2가 될 수 있어요? 1차 함수, 1차 방정식이면 근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가집니까? 자, 그러니까 두 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확률을 통해서 우리는 더해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주사위가 나왔고 그 주사위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그리는 게 빠르냐면 자, 표를 그려서 그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뭘? 표를 그려서요. 근데 표를 그리기 전에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 자, 얘 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근이 마이너스 1이래. 뭐 하는 소리야? 대입하라는 소리죠. 자, 대입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빵. 그럼 a와 b 값이 같다라는 소리니까 a와 b가 같게 되는 그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구나. 자, 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뭐 할 거야? 대입했더니 b는 2a. 그럼 얘를 찾으면 된단 말이야. 직접 세도 상관없어요. 근데 쌤 표를 그려볼게. 직접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쌤이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직접 세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안 가르쳐줘도 직접 하잖아요. 자, A, B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2배가 B가 된대요. 1, 2, 4, 3, 6. 더 이상 있을 리가 없지? 왜냐면 얘네들을 2배 하면 6보다 크기 때문에요. 그럼 동그라미 친 거 몇 개예요? 9개죠? 그러니까 36분의 9가 될 거니까 정답 4분의 1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각적으로 딱딱딱딱 보이기 때문에 내가 빼먹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사위를 2개를 던졌는데 자, 그 주사위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고 있다. 그때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되면 쉽게 할 수 있겠구나. 자, 또는 일일이 세도 되죠. 1, 2, 3, 4 어디까지? 6, 6까지니까 6개. 1,2, 2,4, 3,6 3개 더하면 9개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